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일본의 멸망의 징조. 1. 유네스코가 일본을 추방한 이유. 안녕하세요. 일본에게 있어 최악의 사태가 또 한 번 펼쳐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또 벌어진 것인데요. 노토 반도에 위치한 시카 원전이 그 주인공입니다. 원전 가동 준비를 하던 중 노토 반도를 덮친 초대형 지진으로 인해 일부 시설이 화마에 휩싸이며 방사능 누출 소식까지 전해지는 등 일본은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 알고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일본이 스스로 초래한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일본에서 무슨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평화롭게 마을 앞바다에서 오망을 펼치던 어부는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했죠. 급하게 일어난 어부는 재빨리 오망을 회수하고 전 먹던 힘을 다해 항구로 도망쳤습니다. 마을에서 장을 보던 이들은 급하게 몸을 숨겼죠.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아이들도 강한 충격에 탁자 아래로 몸을 숨기며 충격을 대비했습니다. 혼비백산한 마을 주민들은 살기 위해 몸을 낮췄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충격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을 어귀에서 넘어진 어르신을 부축한 남자는 급하게 어르신을 업고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어마어마한 충격이 일본 이시카와 현을 덮쳤습니다. 6.7의 진도는 노토 반도 일대를 휩쓸었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지진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8월 2일에 발생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토 반도를 강타한 지진은 일본 거주민들의 희망조차 앗아갔습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지진의 수위와는 차원이 다른 흔들림이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조차 이례적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이시카와 현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업을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NHK 등 주요 언론사들은 노토 반도의 현황을 보도하면서 현재 피해액과 사상자를 파악하고 있다며 속보를 잇따라 보냈죠. 그런데 일본인들을 서늘하게 만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노토 반도에 위치한 시카 원전 가동이 멈췄다는 소식이었죠. 심지어 원전에서 불길이 솟았다는 소식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원전이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했죠. 시카 원전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지가 중단되어 최소한의 인력들만 유지 보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 설비가 망가지면서 원전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행히도 일본에 부는 원자력 바람 때문에 시카 원전은 재가동을 멈추고 시범 운전은 물론 2호기까지 가동을 위해 정부의 사용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전의 사업자인 호쿠리쿠 전력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죠. 그대로 가동을 하지 않고 놔뒀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원전에 대한 욕심을 위해 재가동을 하면서 연료를 투입한 탓에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도 있는 상황. NHK를 비롯한 일본 주요 언론에서는 현재 시카 원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추가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방사능 누출인데요. 가이거 개수기 수치가 시카 원전 근처에서 폭등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현재 시카 원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긴급하게 대피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남아있던 인력들도 방사능 누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원 대피에 나섰죠. 이바라키, 현을 비롯해 주변 지역인 도야마, 이시카와 현 역시 일본 정부의 긴급한 안내에 따라 주민들이 피난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를 수습할 틈도 없이 방사능 피해를 막기 위해 이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하며 시카 원전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원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도호쿠 지방 단층 지대가 아닌 지역에서 유달리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것이 전문가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 것이죠. 다시 말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선후관계가 바뀌어 있다는 의견인데요. 지진이 났기 때문에 원전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원전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노토 반도는 과거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오래된 주민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낮은 곳으로 꼽히던 곳입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150차례의 지진 보고가 일어난 일본에서 이 지역은 지진 영역에서 비껴나간 지역이고
화산보 없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역시 입을 모아 노토 반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기억을 되짚어봐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은 15년 전 사건 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증언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카 원전이 지어지고 나서 노토 반도를 중심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한 것이죠. 실제로 이번 대규모 지진이 일주일 전 7월 중순쯤 발발한 지진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초대형 지진이 노토 반도를 강타한 것은 이곳 주민들 입장에선 이례적인 일이었죠. 시카 원전이 재가동을 위해 시험 운전을 하고 지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이 이번 대형 지진을 발생시킨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 주장에는 힘이 실리게 되었는데요. 과거 시카 원전 건설 당시 이 지역 단층을 조사한 일본 전문가의 보고서가 발굴되면서 시카 원전 지하에 대규모 활단층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보고서에 쓰여 있는 활단층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활단층을 자극할 수도 있기에 이 지역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원전을 지을 것을 호쿠리쿠 전력에게 요청했으나 호쿠리쿠 전력은 이 주장을 묵살하고 노토 반도에 원전을 건설한 것이죠. 저면 그 고집이 지금의 대형 사건을 초래한 것인데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안정적인 지층이었으나 원전 재가동을 위해 시험 운전을 하면서 이 지역에 지속적인 압력과 스트레스가 가해진 것이죠. 더군다나 후쿠시마 지역에 발생한 규모 7 이상의 지진과 일본 열도 전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지진이 원자력 가동과 겹치면서 노토 반도의 활단층을 자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호기 원자로 건물 밑을 통과하는 S1 단층과 1호기 냉각용 배관 등 중요 시설을 관통하는 S2, S6 단층이 겹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알면서도 운행을 강행한 호쿠리쿠 전력에 일본인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한편 일본 일간지 니칸 겐다이는 간사이, 도호쿠 지방 외에도 다른 지역 역시 지진대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분석하고 사에서 5에 이르는 지진이 산발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들면서 비단 원전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호쿠리쿠 전력이 니칸 겐다이의 주요 후원사라는 사실이 다른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호쿠리쿠 전력이 의도적으로 원전 주장을 덮으려고 한다는 비난이 솟구쳤습니다.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원전 사고로 인해 현재 일본은 또 하나의 위기를 대처해야 하는 상황. 그동안 원자력 발전을 조심스럽게 재추진하면서 원전을 늘리려던 일본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죠.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값은 물론 석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약속했는데요. 올해 7월 말에 원자력 에너지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후쿠시마의 악몽을 떨쳐낼 때라며 일본 국민들을 향해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 역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유가를 보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었죠. 게다가 올해 6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가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 법리적 판단을 내렸는데요. 만장일치로 이 사고는 막을 수 없는 재앙이기에 국가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국책민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일본 원전은 정부의 입김을 벗어나선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이 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책임 소재도 벗어났고 에너지 수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상황. 일본 정부는 거리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원자력 정책을 펼치려고 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죠.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도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일본의 나쁜 버릇이 또 한 번 부메랑처럼 일본에게 돌아왔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 원전 사고를 일본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요? 일본이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길 바라며 다시는 원자력에 원도 꺼내지 못할 만큼 이쪽 분야에 발을 내딛지 않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앙이 다른 일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중요 유산을 결정하는 유네스코에서 임시 총회가 열렸고
일본이 퇴출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일본이 등재에 성공한 군함도도 박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일본이 꼼수를 쓰며 유네스코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은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유네스코는 지금부터 일본을 회원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이 유네스코에 불법적으로 행사한 것들을 비롯 유네스코가 권고한 사항을 위반한 것을 거론하며 일본의 행동을 비난했죠. 유네스코 임시총회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아줄레 사무총장의 의견에 동조한 회원들은 일본의 회원국 퇴출에 서명. 일본은 유네스코 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결정에 유네스코 일본 대표는 제대로 된 발언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유네스코의 일방적인 주장에 일본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분노한 상황. 유네스코의 회원국 퇴출을 DDC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일본은 지난 7월 유네스코의 결정에 의해 회원국 지위가 정지되었습니다. 반론 기회가 남아있기에 아직 완전히 퇴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는 많은 회원국의 동의가 있었던 상황.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본의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편법은 물론이고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일 때문입니다. 지난 사도광산 문화재 등재 문제가 결정적이었죠. 지난 2월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한 추천서를 작성일을 유네스코에 제출하면서 등재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일본의 속전속결 문화재 등재를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유네스코에도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는데요. 일본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말하며 한 나라의 유적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한이며 타국이 이를 지적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오히려 다른 국가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수탈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본은 뻔뻔하게 문화재 등재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인데요. 유네스코는 이 추천서를 수리하면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나 알고 보니 유네스코는 수리를 했지만 이 유적과 관련 어떠한 심사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추천서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던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달 안에 유네스코의 민간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로 추천서와 관련 자료를 보내 심사가 들어갔어야 하나 기한이 지나도 추천서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황한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에게 문의를 하며 어째서 수리된 추천서가 아직까지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따지며 심사 강행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보낸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 삼아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바로 조선인 강제 노동과 사도광산의 범위 붐이었죠.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이라고 지정한 범위가 자료마다 다른 것은 물론이고 포함하는 유물에 있어 상이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온 조선인 강제 노동과 관련해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강제 노동은 없었다는 자료를 보내 유적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유네스코에 가입하고 있는 이상 국제관계에 따른 문화재 등재 신청은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고 해결될 때까지 등재를 미루기도 하는데요. 유네스코는 이런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고 일본의 주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유네스코는 일본의 유물을 검토하던 도중 자신의 권고사항을 무시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군함도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군함도 역시 일본 정부가 효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한 유적인데요. 일본 근대사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판단한 일본 정부가 탄광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적이라고 생각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적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석탄을 캐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으며 이곳에서 헛되이 목숨을 잃은 슬픈 역사를 지닌 장소입니다. 일본에게는 근대화의 상징이지만 한국에게는 한이 서린 장소조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과거에 이곳에서 강제로 일했던 조선인은
역사적 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인들은 조직을 구성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많은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이 덕분에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는 것을 막진 못했어도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한 문구가 군함도 유적 설명에 포함될 수 있었죠. 일본은 이러한 표기를 막기 위해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스파로 강제 동원한 역사 부분을 배제하고 특정 시기만을 고려해 코로칭 아시아슈 유네스코에 문화재 등재를 요청한 것인데요. 1850년부터 1910년 시기를 특정해 메이지 산업유산이라는 명목으로 군함도의 역사를 조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강력한 항의로 전체 역사를 다 담아야 한다는 조건이 걸렸고 일본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카탈로그나 설명에 무조건 조선인 강제 노동 이야기를 포함해야 했죠. 당시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였던 사토 유니는 일본은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창한 말을 뱉었지만 뒤로는 이를 지킬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유네스코는 사도 광산과 관련해 일본 주장을 검토하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군함도와 관련해 조선인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이드는 물론이고 팜플렛에도 이러한 강제 노동 동원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죠. 문제는 유네스코에서 공동조사단을 꾸렸을 때 1차적으로 경고를 먹은 상태에서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비밀리에 제대로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조사했던 공동조사단은 일본의 이중적인 행동이 관찰되었다며 그 당시에도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며 일본의 불이행을 따갑게 비난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났어도 일본은 고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참다 못한 유네스코에서 칼을 빼든 것입니다. 일본 단주에 대해 벼르고 있던 유네스코의 행동에는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지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한 국가들인데요. 특히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들 국가는 일본의 퇴출을 반겼습니다. 중국은 이번 결정에 큰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이 유네스코에 미치는 힘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유네스코 분담금 지원 국가에서 빠진 이후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쓰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요. 2022-23년 기준으로 분담금 비율 1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365억 원을 기부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일본 역시 분담금 관련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할 바는 못 되는데요. 중국이 사도광산과 군함도 관련한 문제에 있어 3자 입장이 아니기에 일본의 대처를 지켜보던 중 일본이 바뀌지 않는 모습에 분노한 것이죠. 이에 유네스코 회원들을 동원해 일본 퇴출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정신이 없는 러시아 역시도 중국의 행동에 동조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강제 동원된 역사가 있는 유적이 오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의견을 냈죠. 문화재 문제에 관해서 공통된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게다가 일본 퇴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재된 일본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군함도도 자격 박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권고 사항을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가 된 이후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세계유산에서 탈락될 수 있는데요. 군함도도 이 조건에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최근에 영국 리버풀이 세계문화유산에서 박탈된 일이 있었죠. 2021년 축구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던 리버풀은 유네스코 지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회원국의 결정으로 자격을 잃어야 했습니다. 세계무역의 중심지이자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2004년 세계유산에 올랐던 리버풀은 에버튼 FC의 신규 축구장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마련, 이를 허가하는 짓을 저질렀는데요.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항구 도시의 모습이 축구장 건립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아주 오래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서는 과감하게 명단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일본은 회원국에서 박탈당하는 것도 모자라 자국문화유산조차 지키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원하던 것만 취하려던 일본은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되었죠. 과연 일본은 회원국 자격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대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향후 일본의 대처가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